몇 주 전 한 어르신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로봇이 공장에서 사람을 다 대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 자식들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하고요. 그 표정이 참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걱정이 그냥 걱정이 아니라 50년 넘게 살면서 쌓아온 삶이 흔들릴 것 같다는 두려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불안, 사실 완전히 근거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이 4년 전에 고작 1조 원을 들여 인수했던 미국의 한 로봇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지금 150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무려 150배가 된 겁니다. 4년 만에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회사의 핵심 인물 3명이 줄줄이 회사를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구글도 한때 이 분야에 뛰어들었다가 손을 뗐고 일본의 소프트뱅크도 수조 원을 날렸습니다. 도대체 로봇 산업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것이 지금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 어르신들께 어떤 의미인지 오늘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막연하게 두려웠던 로봇 경제가 오히려 여러분의 노후에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두면 좋은지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2발로 걷고 계단을 오르고 심지어 공중제비까지 도는 그 로봇 영상 말입니다. 몇 년 전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퍼졌던 그 영상 속 회사가 바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흔히 MIT라고 부르는 세계 최고 공과대학에서 탄생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원래 구글이 인수했었습니다. 그런데 구글은 이 회사를 가지고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로봇이 멋진 영상을 찍는 건 잘했지만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건 너무 어려웠던 거죠. 결국 구글은 이 회사를 일본의 소프트뱅크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소프트뱅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천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별 성과를 내지 못했고 2020년에 현대차 그룹이 약 1조 원의 이 회사를 사들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많은 전문가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자동차 회사가 로봇 회사를 사나, 그것도 그렇게 비싸게 했죠. 그런데 불과 4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계가 로봇 산업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기술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사 가치가 150조 원까지 치솟은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를 이끌던 핵심 인물 3명이 회사를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수십 년간 이 기술을 함께 만들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런 상황이 어르신들께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공장이나 물류창고 혹은 마트 같은 곳에서 일하는 자녀나 손자녀들이 있으신가요? 그 일자리들이 로봇으로 바뀌게 될 때 우리 가족에게는 어떤 영향이 올까요? 68세의 이순자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충남 아산에 사시는 분으로 지역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오랫동안 일하셨고 지금은 퇴직 후 국민연금과 소액의 저축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아들이 같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회사에서 자동화 설비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로봇팔과 이동형 로봇들이 사람을 대신해 부품을 옮기고 조립하는 시스템을 들여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이순자님은 밤마다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공장에서는 로봇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다루는 새로운 직무가 생겼고 아들은 회사의 교육 지원을 받아 그 자리로 전환했습니다. 임금도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무조건 로봇이 나쁜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사라지는 일자리도 있지만 새로 생기는 일자리도 있다는 것을요. 핵심 3명이 떠난 이유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방향성을 두고 이견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더 큰 프로젝트를 위해 독립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들이 떠났다고 해서 로봇 산업 자체가 멈추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기술과 경험이 새로운 곳으로 퍼져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무에서 씨앗이 떨어져 더 넓은 곳에서 자라는 것처럼요. 챕터 2. 구글도 소프트뱅크도 왜 실패했나?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회사들이 왜 로봇 사업에서 번번이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다 보면 로봇 산업이 왜 이렇게 특별한지, 그리고 왜 지금이 진짜 변곡점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구글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로봇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했습니다. 당시 구글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포함해 여러 로봇 회사를 한꺼번에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대부분을 팔거나 정리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배터리였습니다. 로봇이 두 발로 걷고 뛰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배터리 기술이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멋지게 뛰어다니는 영상 속 로봇은 실제로 30분도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실에서 일을 시키려면 몇 시간은 돌아다닐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 소프트뱅크는 어땠을까요? 소프트뱅크는 페퍼라는 이름의 사람 모양 로봇을 만들어 전 세계에 팔았습니다. 카페나 은행, 병원 같은 곳에서 손님을 안내하는 역할로 많이 쓰였는데 처음에는 화제가 됐지만 결국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로봇과 대화하는 것을 불편해했고 로봇이 하는 말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유지보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로봇을 사놓고 수리비로 그만큼을 또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소프트뱅크는 결국 페퍼 생산을 중단했고 로봇 사업에서 막대한 손실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두 회사는 실패했는데 현대차는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걸까요? 71세의 박진수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이분은 젊은 시절 자동차 부품 회사를 직접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사업을 정리하신 뒤 지금은 퇴직 후 생활을 하고 계신데 아직도 산업 흐름을 꿰뚫어 보는 눈이 밝으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봇이 결국 성공하려면 자동차처럼 수십 년 동안 만들고 고치고 팔아본 경험이 있는 회사가 해야 한다고요. 구글은 소프트웨어 회사고 소프트뱅크는 투자 회사입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쇠를 다루고 엔진을 조립하고 전 세계의 서비스망을 깔아본 회사입니다. 로봇도 결국 기계입니다. 기계를 만드는 경험, 기계를 오래 돌리는 노하우, 부품을 공급하고 수리하는 체계, 이런 게 다 필요한 분야라는 겁니다. 박진수님의 그 말씀이 지금 딱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뒤 달라진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실용성이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들은 이제 현대차 공장에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만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부품을 점검하고 이상을 감지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글과 소프트뱅크가 실패한 건 사실 기술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쓸 것인지, 무엇을 위해 만들 것인지에 대한 답이 없었던 거죠. 제품이 아무리 훌륭해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이 산업이 그토록 오랫동안 걸음마 단계에 머물렀던 이유입니다. 챕터 3. 현대차 대 테슬라, 진짜 로봇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요즘 전 세계 로봇 업계에서 가장 많이 오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현대차가 이길 것인가, 테슬라가 이길 것인가? 이 두 회사의 대결은 단순한 기업 경쟁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의 모습을 누가 먼저 만들어내느냐를 두고 벌이는 경쟁이기도 합니다. 테슬라는 전기차로 세상을 바꾼 회사입니다. 그 테슬라가 옵티머스라는 이름의 사람 모양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 발로 걷고 두 손으로 물건을 짚고 사람의 지시를 이해하고 움직이는 로봇입니다. 테슬라가 이 로봇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전기차에서 쌓은 기술 때문입니다. 전기차를 만들면서 익힌 배터리 기술,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대량 생산 능력을 로봇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테슬라는 이 로봇을 아주 싸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대에 $20,000, 우리 돈으로 약 2,700만 원 정도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현대차가 가진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특히 아틀라스라는 모델은 움직임의 완성도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현재 이 로봇 한 대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수억 원이 넘습니다.
테슬라의 접근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테슬라가 저렴하게 많이 팔겠다는 전략이라면 현대차는 성능에서 압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마치 명품 시계와 실용적인 스마트워치가 서로 다른 고객을 향하는 것처럼요. 어떤 전략이 이길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두 회사 모두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다만 분명한 건 이 경쟁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로봇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지저분하고 힘들고 위험한 일들, 예를 들어 쓰레기를 치우거나 무거운 짐을 들거나 밤새 공장 기계를 돌보는 일들, 이런 일을 로봇이 대신해 준다면 어떨까요? 나쁜 일일까요? 아니면 좋은 일일까요? 73세의 최병도님 사례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시흥에 사시는 이분은 젊은 시절 제철소에서 30년을 일하셨습니다. 뜨거운 용광로 옆에서 쇳물이 흐르는 공장 바닥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셨던 분입니다. 그분께 로봇이 그 일을 대신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손자는 그런 데서 일 안 해도 된다면 그게 얼마나 다행이냐고요. 나는 쇠냄새에 폐가 상했고 소음에 귀가 안 들리게 됐는데 로봇이 그 일을 하면 사람이 다치는 일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다만 그 로봇을 만들고 고치는 일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해야 하니까 그 준비를 잘 시켜줘야 한다고요. 그 말이 너무나 핵심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현대차와 테슬라의 로봇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승자가 누가 되느냐가 아닙니다. 이 경쟁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일들을 바꾸어 놓을 것이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우리 가족이, 우리 지역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진짜 문제입니다. 챕터 4. 로봇 경제가 노후에 미치는 영향.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로봇이 세상을 바꾼다고 할 때 이미 은퇴를 하셨거나 곧 은퇴를 앞두신 어르신들의 노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오는 걸까요? 첫째로 연금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내는 돈으로 이미 은퇴한 분들에게 드리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한다면 일하는 사람 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연금 재원도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이 생깁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세계 여러 나라 경제학자들이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일부 나라에서는 로봇세라는 개념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로봇을 사용해 이익을 보는 기업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그걸 사회 안전망에 쓰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아직 시행된 나라는 없지만 이런 논의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사회가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물가 문제입니다. 로봇이 일을 하면 생산 비용이 줄어듭니다. 공장에서 사람 100명이 하던 일을 로봇 10대가 하게 되면 인건비가 크게 줄겠죠. 그러면 제품 가격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고정된 수입으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께 긍정적인 측면이기도 합니다. 물가가 낮아지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으니까요. 셋째로 의료와 돌봄 분야입니다. 이 부분이 어르신들께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영역일 수 있습니다. 로봇이 노인 돌봄에 활용되고 있는 사례가 이미 일본,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약을 제때 드실 수 있도록 알림을 드리고 넘어지셨을 때, 감지하고 외로움을 느끼실 때 말동무가 되어주는 로봇들이 실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현실이 얼마나 가깝게 와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76세의 오경희님은 강원도 춘천에서 혼자 생활하고 계신 분입니다. 두 아들이 서울과 대전에 있어 자주 찾아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분도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혼자 지내오셨습니다. 그런데 2023년 말부터 지역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돌봄 로봇 시범 사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기계한테 말을 하는 게 어색하고 창피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혈압을 재라고 알려주고 약 드실 시간이 됐다고 말해주고 날씨에 맞춰 옷을 어떻게 입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주는 로봇이 생활의 리듬을 만들어줬다고 하셨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오면 반겨주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집이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다고요. 아들에게도 엄마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 말라고 먼저 말할 수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오경희님의 변화를 보면서 느끼는 건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노후의 로봇 경제가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나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같은 변화가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를 만들어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로봇 산업이 이렇게 빠르게 커지고 있는 세상에서 지금 60대에서 80대이신 어르신들이 노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첫째, 정보를 놓치지 마십시오. 로봇 산업이 커진다는 건 관련 기업들의 주가나 가치가 올라가는 것과 연결됩니다. 직접 투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녀나 손자녀가 어떤 분야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면 좋을지, 어떤 방향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게 나은지 이런 판단을 할 때 이 흐름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 자체가 이미 준비의 시작입니다. 둘째, 정부의 노인복지기술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고령자를 위한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돌봄 로봇 사업이 그 일부입니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하시면 이런 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기술은 젊은 사람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정부가 가장 먼저 연결하려는 대상이 사실 어르신들입니다. 셋째, 자녀들이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이게 좀 뜬금없어 보이실 수도 있지만 사실 노후 경제에서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자녀의 경제적 안정입니다. 자녀가 안정적으로 일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어야 부모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로봇 시대에는 기계를 다루는 기술, 데이터를 읽는 능력,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새 기술을 배우려 할 때 응원해 주시고 직업을 바꾸려 할 때 겁먹지 마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69세의 홍재만님 사례가 이 모든 이야기를 잘 정리해 줍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분은 30년간 소기업을 운영하셨고 7년 전에 정리하신 뒤 국민연금과 건물 임대 수입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아들이 기계 관련 회사에 다녔는데 몇 년 전부터 회사에서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일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들은 새 시스템을 공부하기 위해 야간에 교육을 받겠다고 했는데 홍재만님은 처음에는 왜 멀쩡히 잘 다니는 직장에서 또 공부를 하냐며 말리셨다고 합니다. 쉬어야 할 시간에 공부하면 몸이 망가진다고요.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안 배우면 3년 후에 내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홍재만님은 그 말에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뒤부터는 아들이 교육받으러 갈 때 응원해 주셨고 교육비도 일부 보태 주셨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회사에서 로봇 운영팀 팀장이 됐습니다. 홍재만님은 내가 말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게 결국 내 노후가 든든해지는 거라고요. 지금 당장 로봇을 사거나 주식을 사거나 뭔가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흐름을 이해하고 정보를 받아들이고 가족이 변화에 잘 올라탈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는 것. 그것이 로봇 시대의 가장 현명한 노후 준비입니다. 마무리 멘트.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조에서 150조로 오른 회사, 그 회사의 핵심 인물들이 떠난 이유, 구글과 소프트뱅크의 실패에서 배울 수 있는 것, 현대차와 테슬라의 로봇 경쟁이 의미하는 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노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요. 로봇이 온다는 말이 처음에는 두렵게 들리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쯤은 조금 다르게 느껴지셨으면 합니다. 세상은 항상 변해왔습니다. 전기가 처음 들어올 때, 텔레비전이 처음 생겼을 때,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도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변화들은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봇도 그럴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짊어지셨던 무겁고 위험한 일들, 자녀들이 밤새 서서 일하던 공장,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외로운 밤,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바꿔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흐름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준비를 시작하신 겁니다. 다음에 자녀들, 손자녀들과 밥상 앞에 앉으시면 오늘 본 내용을 한번 꺼내 보십시오. 로봇 이야기 나도 알아 하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대화 하나가 가족이 함께 준비하는 노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하고 든든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